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28일은 현국왕의 72번째 생일입니다. 29일이 대체 공휴일로 태국은 3일간 연휴입니다. 태국도 촌부리 시라차에 위치한 시설에서 자체 개발한 위성을 조립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위성은 올해 말 인도 사티슈 더완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농업과 재해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타 총리는 태국을 다양한 산업의 허브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태국을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로 만드는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연하고 투명한 법리를 만들고 태국 내 지점 설립을 희망하는 금융업체에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하네요. 국왕족 이후 6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백박 기념 지폐가 공개되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지폐를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케이스는 10밭이라고 합니다. 방콕이 세계에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탑10에 랭크되었습니다.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뉴욕의 맨하탄, 2위 홍콩, 3위 시카고가 올랐으며 방콕은 10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특히 뜨랏 지방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무앙 지역 등 여러 곳에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군병력이 투입되어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경찰은 최근 유행하는 인형 형태의 마약을 유통한 4명의 용의자를 무앙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4명의 주거지에서는 여러 종류의 마약이 발견되어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베트남 중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접한 우본 라차타니 지방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흔들림에 놀랐는데 당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뜨랏강 상류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뜨랏 지방 곳곳에 홍수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깊은 곳은 80cm까지 침수된 곳이 있으며 주택과 농경지 도로가 침수되어 여러 마을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지방당국은 음식과 식수를 고립된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짠타부리 지방도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객이나 교민께서는 가급적 동부지방 방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수사국에는 끄라톰을 계약 재배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판매회사와 끄라톰 묘목을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데 400명이 약 1억 바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초 끄라톰을 재배해 해외에 수출하면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현혹했지만 결국 수출처를 찾지 못했다며 끄라톰 수매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끄라톰은 태국에서만 마약류에서 제외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고 유통이나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돈타니 지방에 위치한 푸프라밭 역사공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타 총리는 세계유산 자원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히고 문화유산 등재로 지역의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푸프라밭 역사공원은 8세기경 드바라바티 시대의 유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방전력청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별도의 계량기 설치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충전용 계량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4% 늘어난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세타 총리가 밝혔습니다.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 규치를 위해 힘써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태국을 찾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 유럽과의 무역도 2.3에서 2.7%로 증가할 것으로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까지 지급되면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대대적인 마약 조직 검거 작전을 통해
166개 조직, 22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53만 정 이상의 야바와 46kg의 마약, 각종 총기와 2,300만 바 상당의 자산을 몰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신 틸라피아라는 외래종 물고기가 태국 전역에서 발견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태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이 이 물고기 퇴치를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정국은 죄수들을 활용해 포획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외래종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상위 포식 물고기를 방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포식 어류 방류에 따른 또 다른 피해 유무는 검토했는지 의문입니다. 태국인을 상대로 한 전화사기나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들은 대부분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삭 경찰청장은 캄보디아 사우텍 경찰청장과 회의에 참석 후 양국 경찰이 협력해 60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첨부리 시라차에 위치한 타이오일 정유소 앞부로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합작 투자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조사되었는데 근로자들은 체불임금과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31일까지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다만과 타이만에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선박들에게도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한 26세 남성을 론타부리 지방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벌미가 잡혔는데 여자친구는 가짜 경찰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북부와 동북부 지방의 폭우로 인해 짜오프라야 강으로 흘러드는 빗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댐 관리당국은 앞으로 댐 방류량이 초당 800에서 1100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강변 주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아유타야 지방의 강변 마을들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당국은 침수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에도 정부나 지방 당국의 조치는 그저 구호품을 나눠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유적지나 산업시설에만 물막이용 제방을 쌓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옥이나 농경지의 피해 방지 대책은 거의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올해 말 16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1만 밭의 전자화폐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당국은 전자화폐로 구입할 수 없는 목록을 알리고 있습니다. 복권이나 주류, 담배와 대마 제품, 기프트카드나 장신구, 석유와 가스, 전자제품 등은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친부리 시마아프 지역의 도로변에는 중국어로 공장에서 일할 인접한 4개국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중국어 광고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저렴한 인접국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태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경제 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원두지 대학이 태국 국민과 빈곤, 부채와 실업이라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빈곤과 부채, 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78.8%였다고 합니다. 70.07%가 빚을 지고 있으며 부채를 갚는데 월 소득의 약 20에서 50%를 사용하고 이 중 47.99%는 직장에서 해고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취업과 고용기회 증대, 직업훈련, 사회보장 확대 등을 당국에 바라고 있으며 대출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국 SNS에는 폐차분 붐산판 지역의 도로가 수년째 관리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힘들다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지방당국이 15만 밭의 예산을 투입해 5일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이렇게 이슈가 돼야만 부랴부랴 도로 보수가 이뤄지는데 제가 사는 시골 지역의 도로도 수년째 파이고 부서졌어도 계속 방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방콕 등 주요 도시의 구걸자가 늘어나자 당국은 국민들에게 돈을 주지 말고 당국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실종된 호주 국적의 28세 아들을 찾기 위해 55세 부친이 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태국을 여행 중이던 아들과 지난 1일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푸켓으로 향한다는 말을 남기고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부친은 푸켓에 도착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방콕 포에이쾅 지역은 미니 차이나타운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 번역가까지 대동의 간판의 내용까지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간판의 크기에 따라 구청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한 업체는 연간 16만 밭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절반인 8만 4천 밭만 납부해 구청 공무원의 부정이 의심된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몇 개의 광고판에는 태국 국적이나 여권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태국 국적 취득자 정보관보를 보면 중국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태국 여권이나 국적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중국어 광고판이 도심거리 한가운데 내걸리자 아누틴 내무부 장관이 즉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장관은 이런 광고를 게시한 외국인은 태국법을 조롱하는 것이므로 즉각 체포해 처벌한 후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청부리 무앙 지역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철제 배수관 뚜껑을 훔치던 43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남성은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번 배수관 뚜껑을 훔쳐다 고물상에 팔아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뜨락과 짠타부리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 당국의 신속한 지원과 상황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북부와 동북부 지방에도 폭우로 인한 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다 투옥돼 나넌 변호사에게 구관과 왕씨를 모독했다며 4년의 징역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방콕 라차다 형사법원은 안훈 씨가 지난 2021년 1월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안훈 씨는 현재 2년 넘게 투옥 중으로 이번 선고까지 합하면 총 14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대만을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데 대해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는 대만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대신 별도의 통제가 가능한 법률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태국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국가 중 한 곳입니다. 태국의 한 건설사는 10억 밭, 우리 돈 약 386억 원짜리 대저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저택은 15라이의 면적의 건물은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풍으로 꾸며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방과 1000명 이상이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 25대의 슈퍼카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약자는 없으며 가끔 문의만 들어온다고 하네요. SNS에는 우볼라차탄이 노선을 달리던 열차 안으로 시멘트 먼지가 들어온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먼지가 발생한 장소는 넝부아람푸 지방의 5.2km 길이의 파사데 터널인데 공사 직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아 시멘트 먼지가 열차 안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터널 내 청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열차 운행을 우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입자가 발암물질이라는 걸 아는 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속도로청은 방콕 도심 고속도로인 찰름마하나콘과 찰롱낫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해 올해 11월 18일까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노면 접합부 보수 작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운전자들에게 해당 시간대에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콕 내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스마일버스는 24시간 운행하는 7개 노선 운영이 준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기존 사업자가 운행을 중단하는 14개 노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89대의 버스를 별도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태국 내 야생 호랑이의 수가 179에서 223마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랑이의 개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 국립공원의 경우 2014년 40마리에서 2022년 약 100마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태국 국립공원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코끼리 외에도 호랑이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세타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음 달 1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총리부 장관에 기용된 피치 씨가 과거 법률 위반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청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만약 세타 총리가 탄핵된다면 후보로는 탁신 전 총리의 차녀 패통탄 푸어타이당 대표나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파툼타니 지방의 주택가에서 집안이 침하해 주택 11동이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는데 현재 당국이 주택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의 자산 1억 9천만 팟 상당을 몰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2개의 도박 사이트 조직을 이끌던 남성을 체포했는데 5년간 5만 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으며 도박 판도는 5억 밭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방콕 브라베 지역의 주택에서 스위스 국적으로 홍콩에서 모델로 활동 중인 24세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홍콩 국적의 남편을 체포했는데 두 사람은 최근 결혼했다고 합니다. CCTV에는 남편이 피해자의 시신을 운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은 중국인으로부터 70만 밭을 뜯어낸 현직 경찰관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인 중국인들은 도박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는데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불법 입국 후 파타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중국인 2명도 불법 입국 혐의로 구속했으며 갈취 현장에 같이 있던 다른 경찰관과 3명의 일반인도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태국 내 매독 감염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11건이었지만 현재는 28.1건으로 2배 증가했는데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는 27.9건에서 91.2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임산부의 매독 감염 사례도 5배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에이즈 감염 위험도 5배에서 9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사이성 도로에서 홍콩 국적의 48세 남성이 성태호에서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태호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된 운전자는 초기 조사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줄 알고 출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홍콩인 남성은 경찰관으로 휴가차 태국을 방문했다고 하네요. 시사켄 무앙 지역의 주택에서는 총기 난사로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전 남편으로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불이람의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 아내와 새남편, 그리고 새남편의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